자,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보여드릴 장면은요, 정말이지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말이죠, 한 사나이의 진짜 믿기 힘든 배짱과 지혜가 번뜩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차마 눈뜨고는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무대를 두 군데로 확확 옮겨 다닐 거예요. 먼저 형주를 둘러싼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강가로 갔다가요. 그리고 나서는 황제의 수도에서 아주 은밀하게 벌어지는 어두운 음모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동호의 군주 송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있잖아요. 천하의 요충지, 형주. 이건 유비가 빌려간 지가 언젠데 돌려줄 생각을 안 하니 이제 송권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송권이 사신 제갈근을 보내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딱 내놔라. 안 그러면 전쟁이다. 유비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때 또 제갈량이 머리를 쓰죠.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비가 알았다. 일단 세계 군부터 먼저 넘겨주겠다. 이렇게 송권의 화를 좀 달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를 뒤로 미룬 건데 과연 이게 먹혔을까요? 자, 선권 쪽 관리들이 이 세군을 인수하려고 딱 도착했더니 그곳을 지키던 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관우입니다. 관우가 아주 단칼에 거절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어딜 내 주군의 허락 없이는 흙 한 줌도 내줄 수 없다. 제대로 열받은 동호의 노숙이 이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점잖게 아이고 장군,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강 건너와서 연회나 하면서 대화로 좀 푸시죠 하는데 그 강 건너편에는 칼든 병사들이 쫙 깔려 있었던 거죠. 관우를 사로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뜯어 말리죠. 장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가겠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걸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기 배짱 하나만 믿고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살벌한 연회장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칼날 같은 긴장감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바로 이 대목에서 관우라는 인물의 진가가 폭발합니다. 이게 그냥 힘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심리전이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초대한 주인을 되려 인간방패로 삼아버리잖아요? 상대가 준비한 매복이라는 비수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적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치욕이 없었을 거예요. 그 치욕을 안겨주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모습, 이야말로 불리함을 강점으로 뒤집는 전략의 교과서, 바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툭 던지는 이 한마디. 자신의 대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그 수많은 적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관우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영웅이 오직 자신의 담력만으로 판을 뒤집는 동안 저 멀리 황궁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피바람이 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무대는 이제 허울뿐인 황제, 헌제가 있는 황궁으로 옮겨갑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실권은 막강한 권신, 조조가 쥐고 있었죠.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복황후는 자기 궁궐에 갇힌 죄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폭군이 남편인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천하를 주무르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했죠. 그러니 이 비밀 편지는 단순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에요. 이건 가문 전체가 내지르는 마지막 필사적인 자유를 향한 절규였던 겁니다. 하지만 곧 보시겠지만 이 황궁에서 비밀이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신성해야 할 황궁에 군합발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황제의 아내, 즉 국모인 황후가 머리채를 잡힌 채 맨발로 질질 끌려 나옵니다. 황제를 지켜야 할 호위병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황제는 정말 눈물로 애원합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조조,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차갑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폐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폐하를 죽이고 싶은 게 저 하나뿐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목숨도 내 손에 달려 있으니 입 다무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조용한 처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공포 정치이자 모두가 보란 듯이 벌이는 공개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잣거리에서 목이 잘려나갑니다. 감히 나 조조에게 반기를 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천하에 보내는 명백하고도 끔찍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힘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관우처럼 한 개인의 인품과 용맹, 그 명성에 의지하는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조처럼 공포를 기반으로 해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게 만든 무자비한 시스템의 힘이죠. 과연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떤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황후가 죽고 그녀의 가문이 몰살당하면서 조조의 권력 앞에는 이제 그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절대 권력자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